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3번에 일단 도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BC, 요 BC의 길이를 일단 3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CD의 길이를 2라고 줬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BCD라고 하는 부분을 세타라고 놨을 때 이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줬고요. 그리고 DAB가 90도보다 크다라고 준 상태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정보가 P1, P2다라고 하는 애와 Q1, Q2다라고 하는 녀석의 비율이 3대 5루트 2다라고 준 상태고요. 그리고 ABD,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다라는 것까지 줬습니다. BA는 AD보다 크다라고 줬고요. 뭐 다른 정보는 없네요. 자, 일단 얘가 지금 1대1로 내분이 되고 있는 녀석이라는 것까지 이제 준 상태인데,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죠? AD와 AB의 길이의 합입니다. 맞습니까? 자, 얘네 둘의 길이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줬냐면요,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유추하게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길이를 얘도 3을 주고 2도 주고 이 속에 있는 이 사이각, 요 사이각의 코사인 값까지 줬어. 이 얘기는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B하고 D를 연결해서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다시 얘기해서 길이를 봤을 때 여기 얘를 B, D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줬고 얘를 3, 2, C다 이렇게 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BD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 제곱 9 더하기 4 마이너스 2의 3의 2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일단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BD 제곱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한번 해보면 13 마이너스 1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13에다가 플러스 4, 17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가 루트 17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죠. 어떤 거? 요 녀석의 길이의 비와 요 녀석의 길이의 비가 1대 2다라는 것도 지금 준 상태고요. 두 번째로 비율 줬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비율 준 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의 길이 있잖아요. 요 부분의 길이를 뭐 비율로 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3K다. 길이는 아니니까, 비율이니까 얼마 곱해질지 모르지만 이 녀석에 있는 이 녀석도 5루트 2K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조금 더 문제가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얘는 지금 일단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의 요 지름 있잖아요. 요 지름의 길이도 우리는 파악해낼 수 있겠습니다.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쟤는요,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원에 요렇게 선을 그어놓고 요렇게 각도, 요 세타 값을 준 상태고 얘가 5루트 2K라고 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지름의 길이 있죠. 요 지름의 길이를 우리는 K의 값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보이실 거고요. 요 녀석의 2R분의 5루트 2K는요,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건데 이미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역시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인 세타는 어쨌든 세타라고 하는 값이 파이를 넘어가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세타를 그대로 양수 취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를 제곱하고 1에서 빼주고 루트 씌워주면 3분의 2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지금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R 넘겨주고 곱해주면 2분의 5 루트 2 K 곱하기 얘 뒤집어서 곱해주면 2 루트 2분의 3이 R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루트 2하고 루트 2는 일단 지워주시고 곱해주고 4분의 15K 결국 R은 4분의 15K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녀석은 그러면 요 지름 있잖아요. 얘를 K로 환산했을 때 4분의 15K니까 얘는 2분의 15K겠죠? 지름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얘하고 얘의 비율을 알고 있죠. 또 1대2라며? 그럼 요 녀석의 비율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요 녀석의 비율이 얘의 절반이 되겠죠? 4분의 15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각도, 제가 요 각도는 그냥 알파라고 놓을게요. 요 알파라고 하는 각도의 코사인 값 또는 사인 값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에도 또 재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지금 요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요 녀석이 3K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삼각형 보이죠? 요 녀석을 알파라고 놓을 거거든. 얘는 뭐 여기다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R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2R1 분의 3K가 사인 알파가 될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요 2R1이라고 하는 걸 구해낸 상태죠. 지름이 4분의 15K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2 곱하기 4분의 2를 곱할 필요가 없죠. 지름 자체가 지금 4분의 15K라고 했으니까 4분의 15K 분의 3K가 뭐가 된다? 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잘 봐봐. K랑 K는 어차피 약분되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 그럼 얘는 15분의 12가 되니까 5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뭐 여기다 쓸까요? 사인 알파가 5분의 4가 됐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잘 봐. 얘 지금 90도보다 크다고 했다. 2사분면 쪽에 있는 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제곱한 거에서 1에서 뺀 다음에 루트 씌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 것 중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왜? 코사인 값은 90도가 넘어가면 음수가 될 테니까요. 2사분면 쪽이잖아. x값은 음수야. 자, 그래서 얘는 코사인 알파 값도 저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하고의 더한 값, 이 둘의 더한 값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녀석을 뭐로 놓을까? 얘를 뭐 A로 놓고 얘를 B라고 한번 놔보자. 오케이? 그러면 A하고 B의 더한 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삼각형 하나 또 그릴게요. 얘는 지금 요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중이고 얘가 A, 얘가 B, 얘가 알파야.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17이라고 구한 상태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얘도 자 제 코사인 법칙을 좀 써가지고 루트 17의 제곱 17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알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 코사인 알파가 뭐냐고요?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17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AB 곱하기 5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결국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5분의 6AB가 17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하고 B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어렵고요. A하고 B의 값 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A, B의 곱이나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내면 우리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재료가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지금 구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엮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파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녀석의 정보가 하나가 있죠? 누구죠? 저거 제가 노란색으로 두 번째 써놓은 녀석 보이시나요? 네. 요거 보이시죠? 뭐 어차피 식은 A, B에 관한 식을 하나를 지금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녀석만 구하면 끝날 텐데 이미 얘는 A, B, D에다가 A와 B 그리고 요 각도인 사인 알파까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식을 쓸 수 있죠. 얘가 얼마다? 2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AB 곱하기 사인 알파 5분의 4는 넘어가면 4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아, 5분의 AB는 뭐다? 뭐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AB는 5란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5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6 되고 넘어가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11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자, 얘 구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죠. 자, 7, 8 한 바닥에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좀 조잡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순서는 이제 이따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얘는 결국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11 더하기 저기 10인 거죠. 2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 루트 씌워봤자 둘 다 양수니까 루트 21 된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자, 볼게요. 1번 일단 주어져 있는 정보들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2번 조합하면 끝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됐나요? 뭐 좀 박스라도 쳐드릴까요? 자,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이죠. 자, 이렇게 5개의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문제 구성 자체는 일단 써놓고 보니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싹 다 사용할 수 있게 한 아주 좋은 이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울게요. 자, 14번은요. 속도가속도 문제 안 나오면 좀 섭섭하죠. 그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얘가 나왔어. 근데 잘 봐야 돼. A는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라고 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항상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항상. 자, T는 뭐 당연히 0보다 크니까요. 얘가 이런 꼴로 나와 있는데 T일 때 출발한 후에 그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린 겁니까? 네, 얘는 극값 xt의 극값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xt의 극값이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0보다 클 때 a에 대해서 t가 0에서부터 2까지 전 p의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한 적분값이에요. 0에서부터 2까지 vt, dt를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인 거리 아니에요. 네, 얘는 지금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적분값이요. 적분값이니까 그냥 적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일단 vt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때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가 0일 때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잖아. 지금 그두 개를 나눠놓고 생각해야 돼. 그럼 a가 만약에 0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vt 자체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얘가 0이잖아. t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꼴이 되니까 요 vt의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얘가 vt가 되겠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이거를 조금 작게 좀 그려야 되겠다. 이거 범위가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 t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일단 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xt의 극값이 한 개다. 다시 얘기해서 vt가 0이 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데가 0 제외하고 한 군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애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지금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각각 다른 애라고 생각 한번 해봐봐. 아예 다른 애야. 뭐 0이나 1도 아니야. 뭐 A에 2가 들어갔다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분명히 어떻게 그려지겠어? 4차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뭐 0, 1, A, 2A 이런 식으로. 맞아? 이때에는 극값이 몇 개가 나와요? 3개나 나오죠. 이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근이면 안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얘는 지금 근이 중근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근이 지금 실질적으로 4개지만 사실상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1이랑 같은 경우가 있겠지. 그 1이랑 같은 경우는 A가 언제일 때예요? 1인 경우지. 이때는 VT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T 마이너스 2 되는 거 확인되지? 그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네? 자, 이때에도 역시나 극값을 만들어주는 값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 확인되니까 얘도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1이랑 같은 경우도 있겠지. 얘가 1이랑 같은 경우. 그럼 A가 2분의 1일 때잖아. 그럼 얘는 1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VT는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2분의 1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런 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2분의 1에서 근 갖고
1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꼴 되겠지.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야. 얘도 극값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지금 범위를 만족시킵니다. 조건을. 결국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요 녀석 A가 0일 때 하나, A가 1일 때 하나 요 녀석, 그리고 A가 2분의 1일 때 하나 요 녀석,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식은 이제 되게 간단해. 근데 딱 봤을 때, 자, 한번 봐봐. 우리가 어차피 2까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생각 한번 해봐봐. 이 부분은 지금 음수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 얘는 지금 2까지는 양수만 있지. 누가 제일 크겠어?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답은 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적분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뭐가 더 큰지 확신이 없어. 그럼 셋 다 적분을 해보면 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t의 t-1의 제곱 t-2의 dt다.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런데 얘도 사실 지금 뭐라는 걸 알아? 완벽하게 지금 여기에 대칭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 알지? 왜? 근이 똑같은 간격에 있으면 대칭꼴이라고 얘기했었잖아, 4차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이제 계산해주면 답이 이제 요거 자체가 15분의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15분의 4가 나온다. 결국에는 이 문제도 구조를 짜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로 자꾸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이 계산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이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얘가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수열 문제가 나오면 용기 있는 자만이 이제 이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건드려 봤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본인이 해봤던 거랑 이제 내가 지금 하는 거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A3, A4, A5, A6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싹 다 양수면 돼, 안 돼? 안 돼. 셋 중에 한 개 또는 세 개가 뭐가 되면 돼요? 음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개 양수, 음수 되면 양수 될 거고요. 다 음수면 또 양수 될 겁니다. 결국 이 경우밖에 없겠죠. 음수의 개수는 한 개 또는 세 개다 라는 걸 알고 접근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A1이 얼마라고 했어요? K라고 했죠? 그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A1은 K래요. K는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K는 분명 0보다는 클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A1이 0보다 큰 거죠? 그때는 A2가 A1 K죠. 마이너스 여기에 1 들어가야 되겠지? n에 1 넣은 거니까 이 마이너스 K다라는 값을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A1과 A2는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A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A3은요. 일단 A2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나왔죠? 그럼 요거로 들어갈 수 있겠네? 그제?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리고 얘는요. 여기다 이제 2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K라고 얘기했죠. 얘는 결국 E-K가 된다는 건데 이때 쪼개지게 되지. 맞아 아니야? 이때 어떻게 쪼개져? 일단 1번 E-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번 E-K가 0보다 작을 때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라는 소리는 E가 K 요런 꼴이지. 그리고 얘는 자연수니까 0보다는 클 거야. 맞아. 그리고 얘는 E보다 K가 클 때를 얘기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맞습니까? 이 경우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냥 큰 거랑 작거나 같은 걸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E-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 따라가는 거 맞아요? 얘 따라가는 거 맞죠? 얘는 A의 4는 뭐가 돼요? A3 E-K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K 이렇게 있는 거 보여요? 그죠? 그대로 넣은 거죠? 여기다 3 넣고 3 넣고 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K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2보다는 작다라고 했죠? 0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얘도 음수 나왔고 얘도 지금 음수가 된 거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음수 되겠네요. A4는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A4가 음수였으면 자 봐. A5는요. 뭐가 돼요? 얘가 음수래.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지. A5는 A4가 얘였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그리고 여기다가 4 넣어주면 플러스 8, 마이너스 K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3K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럴 때에도 요것도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잘 봐봐. A3이 0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때는 A4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얘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선 얘의 범위가 되게 중요해지게 될 거야. 맞아? 이때에도 우리는 뭐로 나눌 수 있어요? 1번 4-3K가 0보다 클 때와 4-3K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볼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치자. 그럼 A5가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A6은요. 여기 옆에다 쓸까요? A6은 뭐가 돼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5 4-3K 마이너스 5 넣으면 10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K 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봐봐. 얘 자연수니까 얘 무조건 0보다 작지? 근데 아까 A5는 뭐라고 했어? 0보다 크다고 했지? 이건 지금 A4가 0보다 작고 A3이 0보다 클 때였지? 0보다 큰 거 2개, 0보다 작은 거 2개. 짝수개죠? 얘는 곱해봤자 0보다 커야 되는데 얘 만족 못 시키죠? 그러면 탈락이죠. 얘는 일단 탈락인 거지. 됐어? 그래서 얘만 남았지? 얘도 한번 해보자고. 얘는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여기 따라가겠지? 그럼 얘는 4-3K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K라고 얘기했죠? 얘는 지금 결국 14 마이너스 4K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요 K라고 하는 애는요, 얘 지금 범위가 어디예요? 이 K는 얘 좀 봐봐. 4보다 3K가 커야 되는 거니까 K는 3분의 4보다 커야 되는 건 맞는데 얘가 지금 전제가 된 건 요 범위 맞아 아니야? 얘가 지금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2인 거 맞죠? 얘가 최대로 2가 됐다고 하더라도 14에서 8 빼봤자 뭐예요? 양수죠? 그럼 봐봐. 얘도 양수였고 얘 음수, 얘 음수, 얘 양수. 또 두 개지? 곱해지면 어차피 양수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지금
뭐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결국 양수일 때는 탈락인 거야. 얘는 이제 싹 지워지게 되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음수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가 음수라는 게 특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K는 항상 2보다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일 때는 안 된다는 소리죠. 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또 A가 4일 때. A가 4일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얘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K에다가 여기다가 3 넣어주면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8-2K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참 봐봐. 8-2K라고 하는 요 녀석은 K는 2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만약에 3이면 양수일 텐데 얘가 만약에 10이야. 그럼 음수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나눠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K가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부터 각각 넣어가지고 구해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또 나누어서 하는 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 얘는요. 8-2K다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클 때와 2번 8-2K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는영은 뺄게요. 어차피 는영은 안 돼요. 4개를 다 곱했을 때 0이라는 선택지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0은 그냥 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얘는 2K가 8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K는 4보다 작다라는 거 나왔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전제된 거 뭐예요? K는 무조건 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럼 이때 우리는 K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3밖에 안 되지. 이 범위에 지금 만족시키는 건. 맞아, 아니야? 그럼 K가 3일 때가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좀 더 편해지겠지. K가 3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A4는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5로 갑니다. A5는요.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A4는 2였고요. 그리고 여기도 4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그리고 K가 3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9죠? 그래 안 그래? 무조건 0보다 작죠? 맞습니까? 그러면 A6은요?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9에 5 넣으면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요. 3 돼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되죠? 얘도 0보다 작죠? 그럼 봐봐. A3 지금 뭐야? 0보다 작았지? 그제? A4 0보다 컸지? 0보다 컸지 지금? 그리고 A5 0보다 작지? A6 0보다 작지? 3개가 음수죠?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단 K가 3일 때는 성립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됐어요? 좋아요. 일단 그러면 0보다 커지는 데에서는 여기가 지금 성립이 됐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여기 K가 4보다 클 때 N은 무조건 뭐가 돼? 얘는 음수가 되지? 얘는 지금 K가 4보다 클 때를 이제 또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그냥 또 전체로 우리가 생각 한번 하자고. 어차피 이제 A사는 0보다 작을 때만 고려하면 되니까. A사가 0보다 클 때에는 성립한다는 거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A사가 0보다 작을 때 A3도 0보다 작아. 그러면 A5하고 A6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작으면 돼 이제. 둘 다 0보다 작으면 곱했을 때 양수 돼요. 그죠? 3개만 음수여야 됩니다. 자, 그럼 A5로 갑니다. A사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죠. 그리고 얘는 A사가 8-2K였고요. 저기다가 4 넣어주면 플러스 8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됐나요? 자, 그럼 얘는 16-3K고요.
얘 역시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눠가지고 생각만 해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자, 1번. 16-3k가 0보다 클 때.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하면 16이 3k보다 크다. 3분의 2거보다 크다. 그리고 k는 원래 4보다 컸어야 돼. 그 요거 만족시키는 k 값은 얼마예요? 5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k가 5일 때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2번. 16-3k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조금 이따가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됐나요? 좋아요. 그럼 얘는 k가 5라고 얘기했으니까 a5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5 넣으면 되죠? 얘는 1이라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러면 a6은요? a5가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어주고 1 마이너스 얘는 얼마입니까? 자, 10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였으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아, 그러므로 k가 5일 때도 만족을 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k가 5인 건 이제 확정이 됐죠? 그 이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이제 요것만 남았지. 얘도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 확정을 하자는 소리죠, 이제. 그때 k는 항상 뭐보다 크다? 3분의 16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6은 자, A6은 어떻게 돼요? 얘 0보다 작다면 요거 되겠지. 그럼 얘는 16-3K 플러스 요 10이죠. 마이너스 K다. 결국에는 26-24K가 돼야 된다는, 4K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잘 봐봐. 일단 이제 요 세 개 다 뭐가 됐어요? 얘네들 제외하고 나면 이 셋 다 뭐가 됐어? 음수된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지만 성립을 해? 양수여야 되겠지.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클 때에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0보다 크다? 26, 4K, K는 뭐보다? 4분의 26보다. 4분의 26은 뭔데? 6점 몇몇 아니니? 그제? 그리고 K는 원래 지금 뭐보다 컸어요? 3분의 16보다 컸죠? 얘는 뭔데요? 5점 몇몇 아니니?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누구예요? 6이죠. 그러므로 K가 6일 때에도 성립한다. 자, 순서대로 써가는 걸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요 방향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맨날 과장에서 용기 있는 자만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용기 플러스 끈기도 있어야지.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끝까지 풀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 문제가 많았었던 6월달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9번에서부터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12번에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는 압박감까지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능 시험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춰가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2의 x-6제곱, 얘는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 항상 1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뭐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최소 단위의 소수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결국 2의 x-6이 2의 마이너스 4다. 밑에 있는 게 지금 1보다 큰 거 확인되시죠? 그러므로 x-6 마이너스 4 이거 그대로 유지되게 될 겁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자연수 x 1 더하기 2 답은 3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6번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을 보시면 17번은 그냥 단순한 뭐예요? 적분 문제였죠. 자, 얘는
얘를 그냥 적분을 해주시면 fx를 특정할 수 있게 되죠. 이 적분하면 2의 x의 4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건 c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 c값 대신에 뭘 대입해 주시면 돼요? 3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f의 2는 32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다라는 걸로 답은 33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나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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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맨 앞에 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거든요. 네. 개거를 보는데 네. 17번에 네. 저는 33번 했는데 네. 이 친구는 다른 답을 해놔서 아, 중간에 멘붕이 딱 온 거예요. 봐봐. 잘하는 애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 15번까지 봤을 때 부담감이 어땠어? 압박감이 좀 심했잖아. 그러니까 16, 17에서 나간 애들이 있더라니까. 아, 심각한 경우에는 18번도 틀려. 18번 한번 해보자고. 봐봐. 3차함수 요 녀석의 1에서 극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야? 그치? 이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지금 3차식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100% 무슨 얘기야?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다 또는 음수이다. 이렇게 두 가지 꼴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이때 극소가 될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얘가 극소인 거 맞지? 얘는 얘가 극소인 게 맞지? 그제? 그때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얘가 마이너스 2래. 얘가 마이너스 1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요즘 수능이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고? 수식과 계산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얘는 차라리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F1은 뭐다?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요 수식만 가지고도 요 그래프는 필요가 없이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투성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다? 그런 것들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불가능까지는 아니야. 그럼 얘는 일단 얘를 미분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 미분을 하면 18번 좋아요. 얘는 3a의 x제곱 플러스 b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일단 1 때려 넣으시면 3a 플러스 b가 되니까 얘가 얼마? 0이다라는 a, b에 관한 식 하나. 두 번째, 여기에다 그냥 냅다 뭐를 넣어주는 거? 1 넣어서 그치 플러스 b 플러스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식 하나.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3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거랑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로 여기다 a 하나만 더 더하면 0 됐다며 a가 2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고 b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얘는 수식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극대값일 때와 극소값일 때 그걸 가지고 뭔가 함정을 파거나 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인 거야. 물론 18번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거 좀 아쉬운 거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만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를 냈었던 한 3, 4년 전에 수능이랑 다르게 이제는 수식만 제대로 문제를 쓰고 풀어낼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게끔 난이도가 되게 대폭 하향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계산만 잘하면 된다는 소리야. 연습만 하면 된다. 얘는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2, 극소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이고 마이너스 2다라는 값을 가지고 A, B를 구해냈기 때문에 fx가 특정됐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미분하시면 되죠. 미분하면 그제? 그 얘는 이렇게 된 거 맞니 아니니? 그제?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x는 1에서 지금 극소값을 가졌다면 극대값 가는 데가 누구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다. 그래서 답은 6이 된다는 걸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번에서 애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당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당황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 확실히 수투의 그래프 문제보다는 수원의 그래프가 좀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모양이야. 연습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2학년 때 1학기 때 우리가 수원을 진행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진행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수투가 더 많은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은 수투만 거의 주구장창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좀 힘든 거야. 근데 얘네들의 그래프도 쉽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요 녀석에서 x에 대한 방정식 얘의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라고 했어. 그럼 생각 한번 해봐봐. 이 fx라고 하는 애는 베이스가 뭐냐면 사인이야. a가 뭐가 되든 일단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사인이야. 거기에 a 배를 한 다음에 8-a만큼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해. 그럼 생각 한번 해봐봐. 사인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어? 그냥 그래. 얘를 만약에 넘겨버려. 얘를 만약에 위로 쭉 하고 올려버려. 그러면 x축보다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사인 그래프가. 그냥 그래. 그때는 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지. 그럼 봐봐. 적어도 얘가 근이 있으려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조금만 올려가지고 x축이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때에는 이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잖아.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 0보다 작은 부분은 없다며. 0이랑 딱 만나는 부분은 있어도 실근이 존재하니까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0보다 다 커야 돼. 또는 같거나. 이 얘기인 거지. 0보다 작은 애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조건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최소값이 x축과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 만약에 a sin b라고만 했을 때 n은 요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겠니? a겠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a겠지. 근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지금 평행이동했대? 8-a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그럼 여기는 플러스 8-a가 된 게 최대값이 되겠지. 같이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도 플러스 8-a 된 게 최소값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라고 한 거야 내가? 0이라고 한 거잖아 지금.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가 지금 4인 거야. 얘도 4니까는 이 전체가 4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이제 최대값은 이제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인 부분이고 여기는 0인 부분으로 지금 그려지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따지면 되느냐?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범위를 나눠가지고 b의 값을 유추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자연수라고 함으로써 b에다가 일단은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얘가 4개의 실근이 있으려면 이렇게 지금 몇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의 요 한 주기가 4주기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어디 속에? 2파이 속에.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실상 요게 한 주기일 거 아니야? 요 한 주기가 뭔데? 그때 나와야 되지. b분의 2파이지? 얘는 지금 한 주기가 b분의 2파이여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B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B가 1이라고 해봐봐. 2파이 여기서 끝났겠지. B가 만약에 2였으면 여기는 파일 거 아니야? 2파이까지가 여기까지니까 실근이 2개 되는 거 맞지? B가 만약에 3이면 여기까지겠지. B가 만약에 4면 여기까지니까 드디어 실근이 4개 되는 거 맞아? 그래서 B도 4였단 소리야. 이해됐슈? 네,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명확하게 구할 수 없으면 못 푸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주간식 이제 4점짜리 20, 21, 2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